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운동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인가요? 아무튼 시작을 못한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문제 해결책을 알리는 외길 인생 20년 김지석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도 운영하고 있고 전기차도 타고 있습니다. 네, 붓바살바 존경하는 방송인 3명 중에 3등에 뽑힌 차입니다. 저 봤어요 그 댓글. 난 솔직히 네. 한 4위 정도 기대했는데 3등 된 거 보고서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구나. 점수를 매겨야 속이 후련하셨나요? 이게 한번 그 댓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 팟빵에 1,000원님이 1,000 캐시로 후원해주시고 지난 방송 때 김지석 선생님이 굳이 여기서 존경하는 순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그 말 했어요? 네. 1,000원님이 대보니까 되게 이게 순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구를 사랑하는 남자 김지석님이 1등, 기후변화보다 힘든 두 남자와 함께하는 김나연. 이게 이거 되게 진짜 공감 갔어, 주옥 나. 같은 표현이더라고요. 짠했어 되게. 기후변화만큼 미국 선거에 힘쓰는 차윤탁님 3등. 네, 절대 시켜서 쓴 겁니다. 지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네, 저는 또 이제 존경한다고 말해도 또 할 말은 또 하기 때문에 네네. 지구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세상에 초대한 두 아이가 절망적인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아니 우리가 맛있게 먹는 뭐 오징어니 뭐니 생선이니 다 기후가 유지가 돼야 나오는 거라서. 오징어 비싸더라고. 오징어 이제 없어요, 진짜. 오징어 이제 사치품이야. 그래서 근데 나는 오징어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막 충격 먹을 줄 알았는데 그냥 딴 거 먹더라고 이제. 제가 떡볶이를 한 곳에서 먹는데 그곳에서 오징어 튀김이 사라졌어요. 그치, 너무 비싸 이제는. 아니 오징어에 안주 먹으면 부자야. 오징어 말린 거 옛날 같은 경우 그냥 그거 막 굴러다녔는데 말이야. 우리 집에 반건조 오징어 얼린 거 2마리 있는데 오. 주식 투자하듯이 계속 들고 있어 보려고. 한 5년 뒤에는 얼마 정도 될까 기대가 커요 요즘.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을 저희는 존경합니다. 근데 또 이제 옛날에 무한도전 클래식 보면은 먼저 결혼할 것 같은 멤버 1등에서 6등 6등 하면 죽을 것 같이 그러는데 그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저 그거 얼마 전에 봤는데. 네, 무한도전 클래식 요즘 다시 오는 게 유행이죠. 네. 네, 하여튼 1,000원님 이제 저희 김지석 선생님이 이런 그 시켜도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네, 그래도 3등은 그래도 괜찮지 않아, 뭔가 느낌이. 네, 괜찮네요. 출연지만 늘어나지 않으면 3등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동메달이니까 동메달. 그럼 네, 메달권에 들었으니까. 저는 중간을 가서 다행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진짜 이 두 남자 기후변화보다 힘든 두 남자 이거 왜 이렇게 공감이 가는지 참. 이런 거 매주 할까요 우리? 등수 매기는 거? 김나연 선생님은 앞으로 쭉 힘드실 것 같고. 다른 댓글 좀 소개해 볼까요? 네, 오디오 클립에 헤이헤이님이 적어주신 댓글인데요. 잘 들었습니다.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에 기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노출도가 적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응원합니다. 눈물. 저희가 목적 달성했네요. 이거 한번 들으신 목적 분들은. 달성? 그럼요. 이게 이제 심각성을 잘 알려드렸다라는 병을 안겨드리면 의미에서인가요? 안 되지. 그치. 근데 이게 통과 의례예요. 그게 진짜로 이거가 제대로 이해가 되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문제 있는 건 확실히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실제로 한번 다 필요한 과정이라는 게 미국의 석학들과 이 전 세계적인 이 연구자들의 최신 결론이고요. 그리고 어제 지석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아이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우울증을 겪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글이 있었대요. 요즘은 BBC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최근에 뭐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이런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 아이들이 만약에 우울해하면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붙여서 나와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잘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한번 걸리신 건데 여기서 잘 헤어 나오셔가지고 좋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우울증 안겨드리기 위해서 방송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좀 소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또 저희 이 댓글을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저희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높구나.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준비를 하려고 했잖아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질병이 늘어나는 거,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도 저희가 나중에 차차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이헤이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변에 많이 전파를 해주세요. 이런 심각성뿐만 아니라 솔루션도 같이 네.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이제 기후위기를 좀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댓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팟빵에 윙구 엄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전에 또 1,000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댓글이 되게 긴데 중간중간 좀 잘라내고 소개를 드리면 지난번 방송에서 전기차 구매 쉐보레 볼트랑 BMW i3였죠. 관련 질문 댓글을 남겼던 윙구 엄마입니다. 방송에서 무려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다루어 주셔서 놀랐고 또 빠른 답변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저희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매주 되게 빠르게 하루 전에 달린 것도 다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궁금했던 내용 알려주셔서 볼트 신차 구매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윙구가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 이름이래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해서 세심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아, 예. 윙구 어머님의 그 자동차 구매를 위해서 저희가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맞아요. 편집을 잘렸어요. 했죠. 예. 윙구 어머님 혹시 뭐 더 궁금하시면 한번 저희 사무소 오세요. 네, 뭐 하나 네. 제가 좀 덧붙이자면 일단 세상에 나쁜 전기차는 없다라는 게 제 이제 하는 얘기인데 네. 좀 전기차 사이에서 잘 선택하신 것 같고 i3보다는 볼트가 훨씬 저렴하고 주행 거리도 길어요. 그래서 뭐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또 전기차 많이 보이기 시작했죠. 테슬라 3도 한국에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앞서 나가시는 윙구 엄마. 윙구도 네.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네. 다음 댓글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팟빵에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1000개씩 후원해 주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넷플릭스에 이 지브리 애니메이션 요즘 서비스가 된대요. 저는 넷플릭스를 안 보긴 하는데. 지브리 애니메이션 거 네. 한꺼번에 쫙 올라왔어요. 그렇구나. 그게 그래서 그 지브리 팬들이 네. 빨리 좀 올리라고 넷플릭스에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그래 하고서 이제 올렸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뭐 좋죠. 왜냐면 새로 컨텐츠 안 만들어도 되고 네, 이제 맞아요. 하니까 하는데 지브리 스튜디오의 특징이 환경 관련된 영화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1983년에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부터 그래서 뭐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원령공주 이러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영화를 소개시켰는데 저도 많이 봤었거든요. 네, 저도 많이 받고 영향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에서는 곤충들이 거대해져가지고 맞아요. 예, 그런 세상인데 최근에 지금 제일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곤충들이 지금 죽어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조사해보면 해볼수록 곤충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도 먹고 살 게 없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뭐 범블비라고 이제 좀 통통한 벌이는데 뭐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뭐 멸종 단계로 갔다라고 나와서 카프리오가 이제 페이스북에 공유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아이러니네요. 곤충이 막 창궐하는 게 나우시카의 세계관인데 근데 또 실제로는 어떻게 곤충이 보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서아프리카의 메뚜기 때 습격은 좀 뭐, 그렇게 뭐, 볼 수도 예, 있겠네요.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제 걔들도 근데 지금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먹고 살지. 먹고 살 텐데. 예, 아무튼. 예. 네, 그리고 애청자답게 이제 그 아베 그 녀석의 나라에서 만든 거라고 제가 아베 총리를 완곡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아베 그 녀석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죠 뭐 일본에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좋게 봐주자고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원령공주를 추천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저 봤어요. 예, 원령공주. 이것도 약간 환경 관련된 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연과의 공존 이런 게 그죠? 공존이라고서는 대립 후 네. 대충돌 후 애매한 약간 이제 공존 가는 거죠. 예. 네, 지석 쌤이 좋아하시는 이제 아련한 사랑 이야기도 좀 초반에 사랑이라고 지석 쌤이 하잖아요. 좀 지석 첫사랑 쌤이 카드 많이 맞다. 쓰셨거든요. 기억난다. 네, 예, 초반에 흥행을 위해서 정말 네. 뉴스를 많이 던졌었죠. 많이 예. 희생하셨는데. 네. 네. 참고로 원령공주가 약간 저의 이상형 같은 건데 환경을 위해서 그냥 막 칼 들고 막 쫓아가서 막 빠바박 싸우는 늑대 타고 다니고. 그때 그리고 네. 사실은 이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가 이 아카데미상을 한번 수상을 한 적이 있잖아요.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그거 제 7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역시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제 자체 스포를 댓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안 그래도 좀 기생충 특집으로 기생충과 아카데미 그리고 기후변화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또 기생충 영화가 또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네. 달성하는 위협을 달성했잖아요. 저 또 외국 친구들이랑 일하면서 메일 주고받으면 축하한다고. 그래서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뭐 저희 또 네. 그 DRTV라고 그 후원 광고 TV로 그쵸. 나오는 거에서 이성균 배우님이 또 목소리를 재능 기부해 주셨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저희 기생충이랑 연관이 진짜 많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기생충과 아카데미상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자랑하는 코너들을 한번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 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부파살바에서 자랑하는 코너죠. 주간 전기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김지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몇 가지 소식 들고 왔는데요. 유럽에서 작년 1월 대비 올해 1월에 내연기관차 판매는 급락하고 전기차 판매가 이제 폭등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138%가 늘었고요, 전기차가. 네. 진짜 많이 두 배 이상 늘었네요. 늘은 거죠, 그죠? 네. 디젤차하고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15.4%가 감소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160% 증가했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네요. 네, 그 내연기관차가 24%가 줄었습니다. 24.4%.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145%가 늘었고, 내연기관차 수요는 17.8% 감소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더 이제 그 전체 판매량은 좀 적은데 네. 증가는 훨씬 더 높은데 490%가 늘었어요, 와. 전기차가. 그리고 스웨덴도 한 93%가 늘었고. 다 보면 지금 전기차 판매량은 급증을 하고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모두 감소를 했네요. 예. 그래서 판매 대수 볼륨으로 보면 어떤가요? 판매 대수로 보면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 6,700대 정도 팔렸다면 네. 예, 그 올해는 16,000대 정도 1월에 팔렸고 뭐 프랑스는 4,000대 팔리던 게 한 10,000대, 영국은 3,600대 팔리던 게 8,000 한 몇백 대 정도. 예.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나이가 들어서 이게 노안이 왔는지 8,800대. 아슬아슬하게 보이네요. 8,800 오케이. 네, 이탈리아가 550대 정도였는데 3,200대. 독일에서 내연기관차는 지금 지표 보니까 24만 대 팔리다가 20만 대 정도로 막 줄은 것 같네요. 여전히 아직 내연기관이 많이 팔리긴 하네요, 그죠? 그러긴 볼륨으로 하네요. 보면. 저 네.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요. 작년에 보급 목표가 3만 7천 대였는데 네. 대충 한 3만 한 2, 3천 대 정도 팔리고 끝난 것 같아요. 조금 그 보조금 줄고 또 항상 우리나라의 그 부정적인 언론 보도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래서 자꾸 이제 걱정시키는 게 많거든요. 뭐가 어쩌고 뭐 충전이 어렵고 그렇죠. 얼마 전에 뭐 인터넷 서치 결과를 보니까 네. 전기차에 대한 호감도가 좀 떨어졌더라. 아, 예, 그런 검색어가 좀 뭔가 이제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고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써보니까 약간 불편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내연기관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는 안 써보신 분들이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신다거나 왜냐하면 아직 보급이 그만큼 많이 되지가 않아서 저도 지석쌤 말에 조금 더 무게를 네, 두고 싶어요. 그 써본 분들은 대부분 만족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전기차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그 현대 같은 경우는 체코 공장에서 이제 코나 전기차 생산을 하기로 해서 한 올해 한 3월부터 뽑아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공급하겠습니다. 뭐 이러고서 인터뷰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이제 ID3라고 나온 이유는 이제 이게 그 다음 이제 골프 다음은 이거다 그래가지고 네.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데 아직 판매는 시작 안 했고요. 그게 나오면 이제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들이 생기고 있어서. 근데 지금 소비자들이 유럽에서는 이제 전기차로 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있던 차를 그냥 좀 더 타면서 버티면서 전기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예. 전기차 가격이 좀 더 떨어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요. 떨어진 것보다는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예약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고 짜증난다고 이런 인터뷰 기사도 올라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예, 드디어 이제 그 보조금 확정을 하고 그 발표한 지자체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시즌 이제 2020년 시즌이 시작되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7,219대를 지원하겠다 발표했고 네. 최대 보조금은 1,270만 원. 지자체랑 뭐 중앙 다 합쳐서 아니면 지자체만? 쌤, 이거 저기 중앙이 발표하면 그걸 지자체가 받아가지고 확정하는 시스템인데 부파살바 안 들으셨나 봐. 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딱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전체 대수를 얘기하면 각 지자체에서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지자체에다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랑 중앙정부 하여튼 주는 거를 다 합쳐서 1,27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1,270만 원인데 7,200대까지 지원한다고 했고요. 네. 세종시가 좀 줄었어요. 작년에 더 많았었는데 대수가 아마 뭐 약간 공무원 특혜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줄인 게 아닌가 제 추측인데 100대밖에 지원 안 하네요. 예. 그다음에 최대는 1,220만 원. 제가 사는 군포시가 좀 늘었어요. 작년에 58대인가 그랬는데 지금 95대. 최대 1,3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양이 220대, 파주가 212대인데 재밌는 거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220대 지원하는데 벌써 접수가 56대가 됐어요. 와.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이제 지방 사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그 접수를 하셔야 이 차례를 받을 수 있고 작년이 군포나 안양 이런 데가 최대 1,350만 원이었는데 올해가 1,320만 원이니까 작년 대비 보조금은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예. 아직 확정이 안 된 데도 많은가 봐요. 아직 안 된 데 많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2월 중순 2월 끝나기 전에 보통 다 하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특히 지방 사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올해 전기차를 한 1,200에서 1,300 정도 받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그 환경부 누리집 들어가 보니까 모델별로 국고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뭐 이렇게 시 단위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 단위 정도로 끊어서 또 확정이 된 보조금은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링크 타고 들어가면 이제 시 단위로 나오고 접수 성향까지 나와요. 예, 주중 한 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안양시 파주시 사시는 분들은 빨리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예, 안양하고 그러니까요. 파주가 되게 빨라요. 좀 진도가.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어떤 소식도 있으신가요? 네, 테슬라 모델 3가 이제 들어왔는데 좀 대파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근데 다만 이제 잔잔한 파장이 좀 만들어지는 게 저희가 일하는 이 청룡 빌딩 앞에 항상 한 대가 와 저 있어요. 오늘 봤어요. 까만색. 까만색인데 예, 예. 그걸 제가 이제 사진 찍고 이러니까 렉서스 그 딜러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쓱 내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처음엔 우리 직원 차냐 이랬다가 아니다. 거기는 렉서스 직원만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렉서스 직원인데 테슬라로 이직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직원 차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예, 제가 막 사진 찍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직원 한 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렉서스가 아무래도 이게 뭐지 반일 이런 움직임 때문에 팔질 잘 못하니까 옛날만큼.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이 옮기려고 하나 보다. 안 그렇고 어떻게 대놓고 렉서스 매장인데 자기 차 테슬라로 뽑아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두 대인가 세 대를 전시를 늘 해놓는데 그 끝에 테슬라가 그러니까 있어요. 벌써 며칠째요 지금. 나 이직해요 이거 완전 대놓고 그런 거 아닐까. 네, 네. 하이브리드 팔면서 자기는 전기차 타는 그런 네. 모습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0시 금요일 0시에 업로드 되잖아요. 네. 이 팟캐스트가. 근데 이제 윤탁쌤이랑 저랑 카카오 1분이라는 곳에 이제 4주 동안 글을 하나씩 좀 올리면서 환경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중에 오늘 올라가는 첫 번째 글이 또 하필이면 2020년 전기차 구매 혜택에 관련된 거라서 들어오시면 뭐 보조금, 그리고 세제 혜택, 충전비, 그리고 생활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오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워낙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음 메인에 노출된 거를 될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네, 있기 굳게 때문에 믿고 쉽게 있습니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기차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재성님 감사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지구재난 방송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린피스 발 소식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사실 지난 7일 금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서울 광화문 광장을 들른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오션 캠페인 팀이 있죠. 남극과 북극의 그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팀인데 여기서 이제 사라지는 펭귄들이라는 이름으로 얼음 펭귄을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 안 하신 분들은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YTN에 막 나오고 그러던데. 네, YTN 날씨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얼음 펭귄 전시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전시가 왜 진행이 됐냐 궁금하실 텐데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3월이 바로 다음 달인데 네. 이때 이제 UN BBNJ 이 BBNJ가 굉장히 어려운 영어더라고요. 비비크림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뭔가 한글로 풀어도 어려워요.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에서의 생물 다양성이라는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약을 전 세계에서 좀 만장일치로 체결해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 소유가 아닌 바다에 대한 네, 그런 공해에 대한 보호구역 뭐야, 지정을 그런 회의가 3월에 열린다는 거죠. 네, 그 전에 앞서서 이런 맞습니다. 게 나왔다는 거고. 네, 맞아요. 그 펭귄이 이제 얼음으로 한 게 막 그런 의미인가 봐요. 좀 이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펭귄이 사라지는 모습을 좀 형상하려고. 네, 맞아요. 정확하시고 네. 그 펭귄을 조형물을 이제 설치를 해놓고 그게 녹아 없어질 때까지 전시를 한 거였죠.
실제로 녹아 없어질 정도로 펭귄들이 사라지고 있나요? 그거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 11일 화요일에 또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안에 한다면 얼음을 녹으면 사라지게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얼음을 깨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네. 동물 학대죠 그러면. 아니 근데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사라지는데 위해서인가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라진다라는 표현 쓰지 말자. 아, 왜냐면 사라졌으면 어디 갔나 이거잖아요. 아, 그 타임즈 같은 경우는 무슨 표현 썼냐면 decimated, 목말이요. 박살났다. 예. 그래서 박살을 내자. 그러니까 왜냐면 7만 쌍이 없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냥 7만 쌍이 죽었단 말이에요. 실만성이 이게. 없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남극에 있는 코끼리 섬이라는 곳에 서식을 네. 하던 턱근 펭귄이라는 펭귄이 있어요. 네. 이 펭귄이 7만 쌍이 사라졌다. 이런 사라졌다? 진짜 아까 김수선 말씀한 대로 어디 이사 가거나 이사 간 게 휴가 가거나 아니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죽었다. 죽었어요. 죽었다? 라는 얘기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코끼리 섬은 네. 뭐고 일단 턱근 펭귄은 뭔지 되게 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턱근 펭귄. 네, 턱 턱근 사람 턱. 펭귄 맞아요. 이게 끈. 그래서 검은 줄무늬 같은 게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코끼리 섬은 코끼리가 살아서 코끼리 섬이 아니라 네. 죄송하고 아 그렇구나. 개그였고요. 네. 남극반도 북동부에 위치한 섬이고 턱근 펭귄이 주로 사는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네. 또 황제 펭귄 그리고 아델리 펭귄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유명하니까. 네. 근데 턱근 펭귄도 이 두 펭귄이랑 같이 남극을 대표하는 종이래요. 네. 그리고 지석쌤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 턱을 가로지르는 검은색의 얇은 띠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였다고 하네요. 7만 커플이 사라졌다는 건데. 네, 이게 네.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의 헤더린치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이제 지난달부터 그린피스랑 같이 저희가 배가 몇 개 있잖아요. 네, 저 그린피스가 배가 몇 척 있죠. 네, 네. 그 중에 환경감시선 에스페란자호를 타고 이제 남극으로 같이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턱근 펭귄의 개체수를 조사를 했는데 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또 드론을 띄워서 또 최신 장비를 활용해서 좀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섬 안에 서식 중이었던 모든 턱근 펭귄 무리에서 개체수가 감소했고 감소를 안 한 무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줄어든 무리는 1971년에 진행했던 마지막 조사 대비 77%까지 줄어들었대요. 23%만 남은 거죠. 그리고 섬에 서식하는 전체 턱근 펭귄 중에서 번식 가능한 쌍이 마찬가지로 1971년은 12만 2,550쌍이었는데 지금은 5만 2,786쌍으로 정말 급감, 대폭 줄어들었다. 누가 잡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교수팀은 이거에 대한 분석을 또 당연히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생태계 변화로 먹이사슬이 뒤엉키면서 영향을 받았을 건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모든 정황이 기후 변화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면 그래서 뭐 동물성 플랑크톤이 못 살고 식물성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뭐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고 플랑크톤 개체수는 똑같은데 네. 그 동물성만 먹는 애들은 이제 거기 더 이상 안 살게 되는 거죠. 뭐 죽거나 그러면은 밥이 사라진다 심플하게. 그걸 먹는 게 또 없어지는 거고 네. 예. 그래서 그 식량이 부족해지는 그런 게 뭐 보통 원인이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지고 하니까 뭐 더 번식을 당연히 더 못할 것이고. 네. 굶어 너무- 죽는 친구들도 있을 네. 것이고. 그 바다에 가끔 뭐 고래가 밀려왔다 이런 것도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열어보면 내장 같은 데를 위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힘이 없어서 수영을 못 치다가 그냥 밀려오고 이런 거예요. 비닐봉지만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꼭 그런,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그 따져 보면은 결국엔 뭐 플랑크톤 개체수가 변화, 근데 왜 그런가? 그러면 수온 변화,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바닷물 온도가 이제 지구 온난화로 높아지면은 네. 거기에 살 수 있었던 생물들이 못 사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물고기가 딴 데로 가버린다거나, 거기가 무슨 공장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후 변화가 무서운 거고. 그래서 저도 타임즈가 그 decimate라는 표현 쓴 게 조금 되게 새로웠던 게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보통 disappear, 뭐 reduced, 뭐 줄었네 이랬는데 이번에는 decimated라는 표현 딱 쓰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남극의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사실 그 삶의 터전이잖아요. 삶의 터전도 사라지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조업 활동을 하니까 상업적인 그런 것들도 이제 먹이 감소에 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런 걸 막자 그런 피해를 좀 막아주자라는 의미에서 보호구역 지정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BBNJ.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뭐 하고 있나요? 이거 좀 미온적인 아마 것 같은데 왠지. 지난해 항상 남극 그래. 외대례였나요? 외대례 네. 아니라 로즈회였나? 거기 그렇죠. 이제 지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찬성표를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장일치여야 보호구역이 지정이 된대요. 그래서 안 두 되겠네. 나라가 세 나라가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입장을 기권하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고, 네, 좀 명확하게 좀 맞아요. 그 했으면 회의 좋겠습니다. 전까지 네.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되게 미팅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호주에서도 코알라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남극에서도 죽었죠? 응. 정말 식상한 게 펭귄이었는데 사실은 네. 펭귄이 뭐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는 게 너무 좀 그렇네요, 진짜. 네, 너무 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전달해주신 김남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국제 정책의 동향을 알아보는 코너죠. 2020 원더키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코너 준비하면서 약간 우울해져가고 있어요. 이제 약간 그 장밋빛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지는 한참 됐지 뭐. 네. 트럼프의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어요. 아 네. 맞아. 그래서 권력 남용 협의 같은 경우에 52대 48. 그다음에 이제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 47로 이제 무죄가 내려졌는데 공화당에서 이제 딱 미트 롬니만 권력 남용 혐의 같은 경우 이제 표가 이탈돼 가지고 원래 공화당이 다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탄핵이 되려면 3분의 2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죄가 내려서 트럼프는 이제 뭐 탄핵이라는 이 멍해를 이제 그런 걱정을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완전 그쵸. 신났던데 네. 막 네. 예. 트위터에도 신문 들고 막 신났던데 그냥 막. 막나 네. 뭐 무죄 받았다 하면서 예. 지금 그리고 지난 저희 방송 때인가? 아니다 한 2주 전 방송 때 소개를 해줬던 그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있잖아요. 네네. 톰 스타이어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방송 광고를 사비로 했었거든요. 역시나 이제 트럼프가 신나가지고 제 트위터에 그 악마의 손가락으로 탄핵의 왕 스타이어가 2억 달러를 쓰고서 아이오와에서 표는 1%보다 적게 받았다. 유엔 포지션 3%만 받았다. 무언가 모자란 걸까? 나처럼 되기 쉽지 않지? 막 이런 식으로 또 엄청 깐족됐거든요. 예, 깐족 될 만한 게 네.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49%나 된대요. 이거는 사실은 와. 트럼프의 재선 어마어마하네요.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저희가 트럼프를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환경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파리 협약에서 이제 탈퇴하고 탈퇴.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기후 환경청 이제 EPA 네. 관련해서 이제 뭐 기후 과학 같은 거를 이제 공부하는 걸 많이 축소하고 가짜라고 지금 호도하고 있고 그래서 재선이 된다면 상당히 어둡죠. 인류가 그 벌 수 있는 시간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4년 정도 더 그죠? 그렇죠. 미국에서 이쪽 일 하는 사람들 얘기가 이제 트럼프의 한 번 정도 대통령은 그 텀은 서바이브 할 수 있는데 네. 생존 가능한데 2번 되면 그거는 좀 어렵다. 예. 그래서 다시 되면은 접고 그냥 어딘가에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중대 사건이죠. 예. 근데 49%였어요 지지율이. 네, 지금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어요. 트럼프를 그리고 저 미국을 제가 뭐 미국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정치 성향이 굉장히 양극화돼 있대요. 뭐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뭐 중간 지대가 없다 보더라고요. 네.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그게 좀. 그래가지고 참 소식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되게 되면은 네. 지금 미국이 그 인당 탄소 배출량이 제일 높잖아요. 인당 탄소 배출 그 전체 탄소 배출량은 중국이 제일 높은 거지만 인당 탄소 배출량은 미국이 제일 높고 그다음 네. 미국이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트럼프가 또 돼버리면은 이제 화석연료 더 신나게 쓰고 이제 시기 더 놓쳐버리고 이미 놓쳤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그럼 이제 트럼프에 이제 맞설 수 있는 후보는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일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 이제 그 자기들끼리 대선 후보를 뽑는 경쟁을 하는 두 번째 경선이 치러졌어요. 뉴 네네. 햄프셔에서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또 샌더스가 1등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티지지가 2등을 하고 그다음에 클로버셔가 3등을 하고 음. 워런이랑 바이든이 뒤를 이었는데요. 사실 클로버샤 설문조사에서 이분 누구예요 도대체? 클로버샤 네. 바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클로버샤가 역시. 누군지 네. 오늘 준비를 했는데 바이든의 추락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거든요.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부통령. 네. 여론조사에서 항상 1등을 차지했는데 두 번 다 4등, 5등만 맥을 못 추고 있더라고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제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서 네. 자기가 이제 살아날 거라고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 말로는 음. 말실수도 하고. 왜냐면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빌 클린턴한테 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막 별명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뉴햄프셔랑 아이오와주는 백인이 뭐 90% 이상 사는 뭐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제 흑인이랑 이제 뭐 멕시코 이쪽 인종들에게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네.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샌더스가 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반감이 샌더스가 되면은 이제 트럼프한테 무조건 질 거라고 보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변화는 싫어하고, 이제 샌더스 같은 경우는 또 대중들이 보기에는 네. 이제 많이 이제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를 끌어안을 수가 없잖아요. 콘크리트 지지층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근데 그 반대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했으면 트럼프를 뽑았을까 과연. 네, 그래서 실제로는 변화를 원하는데 지난 대선에 이제 민주당이 우리 중도 막 이랬다가 차라리 이제 지지를 못 얻었다는. 그래서 노엄 첨스키 같은 사람은 이번에 샌더스가 안 나오면은 민주당 또 진다라고 이제 보고 뭐 시선이 좀 갈려요. 근데 변화는 좀 원하는 것 같은 게 빈부의 차도 너무 크고 먹고 살기 힘들고, 미국이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주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격주급을 주는데 진짜 한 $500만 추가 지출이 생겨도 나는 못 버텨라는 사람들이 뭐 전체 인구의 30%인가 막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러스트벨트. 뭐 거기도 그렇고 네. 뭐 엄청난 그 대학 등록금 빚을 지고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켜봐야죠. 근데 변화는 좀 네. 원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좀 바이든을 오히려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문제가 이제 부티지지가 오바마 캠프에서 자원봉사활동했던 경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티지지가 중도 쪽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바이든이 약간 맞아요. 이렇게 추락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위 부티지지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부티지지 2%가 우리나라 차이가 안 나네요. 우리 한때 좀 부티지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해줬죠. 장학금 네. 뭐 받았는지까지 소개를 해줬는데 맞아요. 부티지지가 이제 대중한테는 이제 게이 이쪽만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데 음. 부자들한테 많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게이들 중에서 네. 지지율은 샌더스가 제일 높대요. 게이들은 부티지지를 이제 네, 그 그렇게까지- 동성애자들은 부티지지를 게이답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또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스럽지 않다라고 흑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분위기에는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뉴햄프셔에서 깜짝 3등을 오른 클로보샤, 네. 에이미 클로보샤라고 이름에서 에이미 좀 클로보샤.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성이고요. 네. 59세. 오늘 좀 방송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분이 내놓는 환경 공약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이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뉴욕 타임즈에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 후보가 2명 있는데, 한 명이 이제 맞다. 엘리자베스 워런이고 두 번째가 이제 클로버샤, 에이미 클로버샤인데,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민주당 그 경선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에이미 클로버샤도 그렇고 이제 흑인 여성 후보였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그분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워런도 그렇고, 여성 후보들이 이제 남성 후보들과 동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성 대통령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미국도. 이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변호사 출신이에요, 미네소타주에. 검사도 하셨고, 이제 3선 상원의원이고, 3선 상원의원이면 좀 적은 편이죠. 바이든 같은 경우 7선 했으니까. 네. 예일대 정치학에서 이제 마그나 쿰 라우데라고 이제 뭐 마그나 차석 쿰 정도, 라우데? 차석 정도 하신 것 같아요. 2등, 3등 뭐 그 정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카고대 로스쿨 출신이시고 한데, 보니까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엘리트주의를 실감합니다. 네. 엘리트 아닌 사람들이 없고. 그러네요. 그렇죠. 트럼프가 엘리트인가? 트럼프도 어쨌든 학력 쪽에서는 그런가? 네, 저는 바이든을 좋아해요. 인간적이잖아요. 연설문 100개 다 걸리고 진짜 바이든 겨우겨우 막 그 시험 겨우 통과하고. 진짜 네. 바이든 좋아해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정감이 가요. 좀 정감이 가요. 그래서 인간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 별로 안 좋아하겠네. 알았어. 근데 저는 이제 에이미 클로버샤랑 좀 저는 오히려 개인적인 성향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뒤에 네. 좀 볼게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네. 아버지는 이제 스타 트리뷴이라는 얘대 이제 스포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다가 좀 알코올 문제가 있었는지 15세 때 이혼을 하고
이제 뭐 술 끊고 화해했다고 아버지가 얘기하고요. 되게 재밌는 게 미네소타 민주노동 농민당 소속으로 상원의원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을 입당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두 당에서 활동할 수가 있대요. 가입을 한 당에만 가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 예. 그래서 미네소타가 뭐 하는 동네인가 좀 찾아봤더니 캐나다와의 접경 지역과 그 호수를 끼고 있는 네. 그런 북쪽에 춥기로 유명한 그리고 뭐 백인이 90% 이상 그 이민자들도 워낙 춥다 보니까 스칸디나비아 출신들이 많대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시골 느낌. 네, 거기 출신이고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런과 둘이는 친구라고 얘기해요. 근데 좀 묘한 경쟁 관계 없을 수가 없는데 네. 둘 다 힐러리 클린턴의 러닝메이트로 고려가 됐었는데 둘 다 여성 후보면 약간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둘 다 떨어졌거든요. 워런과 클로버셔가 단일화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지금은 클로버셔가 더 확보한 대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네. 입장이 바뀌었죠. 누구로 대통령으로 단일화는 이제 좀 바뀐 상황이고 워런이 되게 추락했더라고요. 많이 추락했어요. 음. 그래서 뭐 약간 철두철미한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토론 때 많이 발려가지고 네. 지금 클로버샤가 힐러리보다 더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진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클로버셔가 대통령, 워런이 부통령 이렇게 지금 내고가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좀 이제 정치인 인상 얘기해서 좀 그렇게 하는데 또 정치인이 또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뭐 그건 좀. 굉장히 좀 포근해 보이는 엄마처럼 보일 때도 있고 네. 어쩔 때 사진을 보면 엄청 무서운 엄마 있죠. 말도 네. 섞이고 싶지 않은 엄마 상태 있죠. 잔소리 엄청 무서운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토론에서 날카롭게 쏘아붙이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그 정치적 성향은 이제 모던 아메리칸 리버럴리즘이라고 전통적인 민주당의 이제 뭐 루즈벨트, 트루먼, 케네디로 대표가 되는 공공 지출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그런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것도 탄탄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왜 주목하라고 그랬냐면 현실주의자, 실리주의자 어떤 분이냐면 상원의원 중에 2016년 중에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분이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법안을 조정할 때 요 정도 조정하면은 무리 없이 통과겠구나. 그 마지노선을 아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100개 정도 100개 이상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홈페이지 제목도 보면은 홈페이지 제목이 에이미 클로버셔 for president 그래서 Let's get to work. 자 일하자.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오늘 환경 관련 정책을 이제 보면은 에이미 클로버셔가 갖고 온 이런 탄소 관련 정책이 이 정도는 어느 대통령이 돼도 그냥 무리하게 다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또 저희 오늘은 환경 정책 굉장히 많이 갖고 왔지만 또 2020 원더키드의 또 중요한 부분이죠. 가십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정체성이죠. 가시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가십이 아니라 이분은 소개고 이제 가십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스텝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면 그 12명 이상의 직원들이 뉴욕타임즈랑 이런 데 고발했어요. 이제 에이미 클로버셔가 열받으면은 전화기랑 파일 바인더 같은 걸 던진다. 이럴 수가. 직장 내 괴롭힘이죠. 어허. 그러니까 이게 100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킬 때 지 혼자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밑에 보좌관이 죽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 에이미 클로버셔랑 꽁짝이 맞았던 이제 직원들 아니다. 우리 에이미 클로버셔 상원의원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막 디펜스 쳐주고 했지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적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게 미국은 노동 유연성이 좀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도 You are fired. 그걸로 이제 떴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큰 이슈가 됐을 텐데 직장 내 괴롭힘이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짜요? 이제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정치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알려질 수가 없는데 이분이 또 유명한 논쟁을 불러일으켜요. 피자는 채소인가 아닌가? 여러분 피자가 채소입니까 아닙니까? 피자요? 네. 아니죠. 일 수도 있죠. 네, 이게 어떤 논쟁이었냐면 뭘까? 그 치즈가 에이미 없는... 클로버셔가 피자 소스도 채소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전 미국이 2019년 4월에 들끓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게 미셸 오바마 기억나시죠? 오바마 대통령 네. 영부인 이분이 그 급식의 그 퀄리티를 높이는 네. 그런 거를 진행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급식 퀄리티를 높이다 보면은 채소를 이만큼 먹게끔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미네소타에 그 유명한 큰 냉동식품 회사가 있었나 봐요. 네, 에이미 네. 클로버셔를 또 지원도 해주고 이랬던. 근데 이제 냉동 피자를 급식 때 많이 주나 본데 이게 채소로 잡혀야 급식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미 클로버셔가 피자 소스랑 그 살사 소스 있죠. 그 또띠아 같은 데 들어가는. 네. 그게 채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고등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비건 피자는 분명히 있는데 사실 밀가루는 밀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채소인가요? 네, 그 채소라고 채소여야 해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 약간 후원자님을 해요. 위해서. 네, 영국에서도 네. 그 빈민층에서 네. 토마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토마토 케첩은 먹어봤어도. 그러니까 미국 급식도 좀 비슷한 퀄리티였나 봐요. 그래서 피자 소스가 채소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이제 비아냥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에이미 클로부샤가 사과했어요. 피자 소스가 채소라고 했던 나의 발언을 사과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을 불어일으켰던 분이 보이고, 이분이 내놓는 법안이 통과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타협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분의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인 게 셰일가스 추출을 위해서 이제 액체를 주입하는 그런 방안에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수압 파쇄법이라고 하고 그렇죠. 엄청난 지하수 뭐 물오염도 야기하고 거기서 또 슬금슬금 메탄이 새어나와서 네. 거기서 파쓴 가스로 화력 발전을 하면 석탄보다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오바마도 이거 많이 했었고. 예. 그렇죠. 오바마랑 굉장히 비슷한데 예. 기후 변화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이제 이런 셰일가스 이런 거는 그 에너지 전환의 중간에 필요한 그런 트랜지션 퓨얼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전환 연료로 이렇게 신나게 쓰면 탄소 계속 신나게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메탄이 또 얼마나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네, 셰일가스는 정말 답이 아닌데 그거 지지한다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딴 거 하죠. 이제. 넘어갈까요? 이 사람 끝났네. 안 되겠다. 100개 법안을 통과시킨 분인 것처럼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안들을 이제 내놓으셨어요. 환경 관련 법안만, 네. 특히 기후 변화 관련 법안만 내놓고 이제 뭐 그 자기가 취임하면 100일 동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잠깐 피트 부티지지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피트 부티지지는 컨설팅 출신이잖아요. 네. 그 이분은 100개 법안 이상 통과시키는 이제 정말 일중독자인데 그런 거 굉장히 탄탄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저희가 좀 따라할 것도 많아 보이는 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긴급 조치 뭐 이런 제목을 되게 잘 뽑았는데 그린 아메리카를 다시 건설하겠다. 뭐 그 과학적인 돌파구를 이제 공개할 거고 모빌라이즈 더 허트랜드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약간 중심부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뭐 이런 네. 좀 중심부가 경제도 침체돼 있고 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에서 동부 해안, 서부 해안이 제일 발달돼 있고 뭐 돈도 많고 뭐 사람도 많이 살고 가운데가 조금 이제 좀 텅 비어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뭘 하겠다는 거겠죠. 예. 그 미국은 뭐 리브 그러니까 지방 살리기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살기. 우리나라까지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미네소타에서 무슨 미니애폴리스인가 뭐 그거를 그 도시를 살리는데 뭐 좀 공헌을 했나 봐요. 그거를 많이 두고 왔는데 그 리브 노원 비하인드라고 미국 애들이 왜 이 단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다 맨날 뭐 다친 부상한 그 군인 데리고 오고 하면서 리브 노원 비하인드 뭐 우리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 아니 뭐 뭐 다 데리고 가겠다. 정치인이 한 5%는 포기하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어색하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탄소 이제 저감이나 이런 기후 변화 관련 공약을 많이 갖고 왔는데 이제 첫날 대통령이 되면 바로 첫날에 파리 협정 다시 복귀하겠다. 그리고 클린 파워 플랜이라는 게 뭐 있었나 봐요. 네. 오바마 때 했던 거. 오바마 때 있었던 이거를 다시 회복시킨다. 또 트럼프가 되자마자 없앴겠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완화시킨 이제 자동차랑 이제 경량 트럭 이런 네. 거에 탄소 배출 그런 제한을 원상복구시키겠다라고 얘기했나 봐요. 근데 약간 찜찜한 게 퓨얼 이코노미라고 연비 이런 거를 개선하겠다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화석 연료를 자기 임기 때는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게 계속 어필이 되거든요. 그렇죠? 샌더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00% 전기차 얘기하니까 네. 굉장히 다르죠 이거는. 그냥 오바마가 하던 게 부족했는데 그냥 그거 되살릴게 그거를 이런 다시 거니까 이야기하는 이거는 거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넘어가죠. 왜냐면 네. 너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 근데 이분 공약을 보면 이분 공약은 어느 당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만 아니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아, 있다. 그렇지. 의지가 있으면 다 이 정도면 다 문제없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정도는 해야 돼. 우리나라 이 정도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 클라이밋 사이언스, 이제 기후 변화 과학 같은 거 검열했는데 네. 이런 것도 다 안 하겠다라고 하고 연방 정부의 탄소 발자국 줄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내셔널 클라이밋 어세스먼트 어드바이저리 뭐 이런 뭐 회의가 있었나 봐요. 그런 걸 다시 이제 소집하고 연방 정부의 화석 연료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에너지 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용량을 늘리겠다.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송전탑 뭐 송전만 가지고는
태양광 풍력 같은 거 늘렸을 때 이렇게 감당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로 또 만들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겠다는 거고 태양광은 낮에 풍력은 바람 불 때만 전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장을 저장했다가 해서. 예, 내보내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 이분이 독특한 게 탄소세처럼 세금을 걷겠다라는 표현은 별로 안 나오고 네. 싫어하거든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너무 이제 경기 활성화를 했다라는 식의 그런 좋은 의견들이 많으니까 이제 네.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서 세액 공제를 많이 확대하겠다.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된.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깎아주겠다. 아 그거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겠다는 네. 거 같은데 아. 이 사람은 다 지금 보니까 테마가 트럼프가 없앤 거 다시 만들고 만들겠다. 그러네요. 이제 뭐랄까 일몰이 돼가지고 끝난 제도 다시 부활시키고 약간 그런 식이네 이 사람은. 그리고 도시에서 이 전력 회사랑 전력을 만드는 협동조합 이런 거를 조금 더 양성을 하겠다라는 건 것 같고 네.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뭐 우리는 항상 이제 뭐 이게 CCS. 언제 나오겠냐 싶은 거죠. 이게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탄소 자체를 줄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리고 오일과 가스를 생산할 때 메탄이 새는 거를 적게 만들게. 아우 아 화석연료를 턱금 쓴다는 펭귄한테 거네. 길게 봐. 씨. 가서. 그 연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고 전기 인프라를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저탄소 통근 수단을 많이 만들겠다. 뭐 전기 버스나 뭐 이런. 그렇죠. 이제 미국 사람들 다 자기 차로 출근하니까 에이.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화물이랑 여객기랑 기차 이런 데서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연비 개선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네요. 그런 느낌 많이 받고 되게 웃긴 게 바이클린이라고 KS 네. 마크처럼 탄소 배출 적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에 라벨을 붙이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탄소가 많이 들어가서 만든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같이 하겠다. 탄소 관세 네. 또 네. 여기도 나오네. 여기.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거 배출 적게 하게끔 건물 재건축할 때 네. 사실 우리나라도 재건축 관련 이슈 좀 있잖아요. 그쵸. 탄소 배출 얼마나 많이 됩니까? 콘크리트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출신답게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이런 거랑 그다음에 뭐 청정 에너지 채권 같은 거를 발행해서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참 이분 미묘하다라고 느낀 게 법인세를 25%로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트럼프 때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완전히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가 그러니까 35% 정도 걷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25% 정도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5% 정도 올리는 거는 그 어떤 저항이 없이 된다라는 거 이 사람 아는 거예요. 되는 것만 하겠다는 사람이네. 지금 되게 분위기에서. 진일보한 정책은 뭐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그 아쉽네요. 이분의 명과 암이 그만큼 법안을 통과시킨 이런 추진력. 근데 그 반대로 보면은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굉장히 결과주의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그게 이 사람의 약점이에요. 결과주의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 하지만 이런 중도를 또 휘어잡는 거는 이 사람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UNP에서 3등이나 차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이미 뭐 김재수 선생님 이미 뭐 굉장히 한숨 쉬고 계신데 마음속으로 점수를 정해 놓으셨을 것 그린피스 같아요. 미국 사무소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린 뉴딜 항목에서는 34점, 50점 만점에 그다음에 생각보다 높네요. 100점 만점에 68점이잖아요. 화석 연료 관련해서는 이제 화석 연료와 작별 항목 관련해서는 50점 만점에 18.5점. 100점 만점에 37점. 네, 그래서 완전 C 플러스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꼴찌 수준인데 마이클 블룸버그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C 플러스. 네,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가 평가하기는. 네. 자, 김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첫 여성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에이미 클로버셔에게 덕담. 이 정도는 안 되지.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3점? 3점? 네, 왜냐하면 그 오바마 때한 정책도 부족한 판에 다시 되면은 기거하는 게 오바마 때 거 정도로 다시 살리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되고요. 근데 하나 지금 좀 걱정스러운 거는 부티지도 약간 중도에 어필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에이미 클러브셔 이 사람도 중도에 어필하는 건데 둘이 크로스를 해버리면 거의 한 50% 먹는다는 거잖아요. 뉴햄프셔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샌더스 같이 정말 비상한 그런 정책으로 정말 한번 반전을 만들어 보려는 사람은 지지율이 둘이 합친 것보다 적으니까 샌더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리고 또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도 엄청난 그건 안 돼. 문제니까. 네. 김단 선생님은 몇 점 주고 싶어요? 저는 지석쌤보다 0.5점 낮게 드리겠습니다. 음. 2.5점. 다른 질문 드릴게요. 피자 소스 채소입니까? 피자 소스요? 재료에 따라 다르겠죠. 토마토만 갈아서 넣으면. 네, 에이미 클로브샤 이 정도 했고요. 그
제가 오늘 이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무래도 떠오르는 후보기도 하고 이게 미국에서는 이 정도는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만한 법안이 이 정도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총선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최소. 그걸 최소.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최소. 사실 지난 수요일에 정의당이 발표했죠 관련해서. 네. 예, 좋은 정책 발표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에이미 클로버샤를 했고요. 저 아직도 쟁쟁한 후보들 많이 나왔잖아요. 저 마이클 샌더스 같은 경우 소개 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마이클 샌더스래. 버니 샌더스. 아, 네. 버니 샌더스. 본의 아직 안 했어요 우리? 아직 버니 샌더스 안 공약은 왔어요. 소개 안 했고 아직 그 또 몇 명 있어요. 한 두세 명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세 명 정도 끝나면 이제 끝나면 총선으로 총선 가죠.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건데 네. 네,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미국 대선 얘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인 기생충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의 좋은 소식이죠.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네. 그 감독하신 영화 기생충이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사관왕을 기록했는데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난리 났죠. 코로나로 힘든 이제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네. 사실 봉준호 감독님이 환경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 기생충이 환경 얘기인가? 아니요, 환경 관련 기후 변화 관련 얘기를 제법 하셨잖아요. 네, 설국열차 네. 얘기도 환경이나. 저희가 했었고. 네. 괴물에서는 옥자 같은 경우는 육식 네.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옥자는 그거 있잖아. 유전자 이런 그 이슈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유전자 공장식 아닌가? 축산 공장식 축산.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괴물은 그 독극물. 그렇죠. 맞아요. 네. 미군 이제 부대에서 나온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 기후 변화를 뭐 원작이- 해결하기 위해서 네. 맞죠? 네, 원작이 만화지만 그 보니까 이제 추워지게 된 계기가 그 물론 만화적인 설정입니다만 그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니까 어느 기업에서 그 대기권에 CW7이라고 그런 거를 살포를 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너무 추워져가지고 빙하기가 왔다라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테마도 많이 다루셨던 분이에요, 그죠? 예, 사회 문제하고 뭐 그쵸, 환경 다루셨는데 이제 이분의 관점은 이제 그 안에서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뭐 이런 소시민들의 이제 그런 거가 초점이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갈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차라리 그 핵심으로 빡 가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배경에만 그렇죠, 깔리는 그렇죠. 배경에만 느낌. 깔리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은 또 조금 약간 비과학적 내지는 희망적인. 그 설국열차도 마지막에 이제 내려보니 생명이 살아 있더라, 뭐 이렇게 끝나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이제 이 정도의 비양하기가 올 수도 없고 내렸을 경우에 살아 있을 것도 어렵고 그런, 아무튼 뭐 이게 그렇죠. 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기차 탔다가 돌아왔는데 원상복구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꿈이죠, 꿈. 뭐 약간 그런. 네. 그럴 수 어쨌든 그 이제 봉준호 감독님 수상 소감을 보면은 이제 뭐 아카데미가 자기한테 상을 준 만큼 이제 다른 감독에 대한 존경과 다양성 이런 감사 표시를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사실 기생충도 그렇고 이 기생충이 수상한 이 주변에 또 기후 변화 관련된 여러 재밌는 일화가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오늘 한번 좀 가볍게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재밌는 무거운 얘기지만 가볍게. 그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신 분이 제인 폰다죠. 네. 근데 이분이 또 환경 이슈 관련해서 빠지지 않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이분이 그 스웨덴 환경운동과 그 그레타 툰베리한테 네. 감명을 받아서 또 막 시위도 참여를 하시고 그런 분이죠. 시위를 네. 주도하고 계시죠 이제는. 그쵸. 그 집도 워싱턴 DC로 옮기고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그 감옥 철창행을 이제 프라이데이, 즐기고 계신 네. 파이어 드릴 Fire Drill 프라이데이라고. Friday, 맞아요. 화재 뭐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 단체인데 여기 시위에 참석을 하고 계시죠. 그레타 툰베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네.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인 폰다 자체가 예전부터 환경 운동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죠? 하고 뭐 반전 운동도 열심히 하셨었고, 지금 83세신데 뭐 남은 여생은 그냥 내가 이 기후 변화 해결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데 쓰겠다라고 열심히 가열차게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카데미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옛날에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가를 그 내는 것을 좀 별로 아카데미 쪽에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아 그래요? 요번에 보니까 이번에 이제, 브래드 피트도 완전 정치적인 얘기 네, 하잖아요. 근데 좀 보니까 옛날에 그 대부 영화
그래서 나온 말론 브랜도 있잖아요.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 관련된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서 자기 대신에 대리 수상을 시켰잖아요. 그 여자 아메리카 인디언이 나와서 그 상을 대신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대리 수상 안 되게끔 바꾸고 하여튼 그랬던데 요번에 보면은 기후변화 관련된 그런 강력한 메시지도 많이 나왔어요. 네. 나무주연상이죠. 누가 받았죠 이번에? 호아킨 피닉스죠. 호아킨 피닉스가 시상식에서 기후변화 관련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요. 네, 이분이 그 다 아실 거예요. 영화 조커에서 연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당일 트위터 트렌드를 보니까 그 검색어가 키워드로 뜨더라고요. 호아킨 피닉스라고. 근데 이분은 원래 환경운동가로 알려져 있고 비건도 실천하고 계시고 아까 얘기했던 제인 폰다가 이제 참여하는 그 시위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네. 같이 좀 연행도 되시고. 그 멸종저항하고도 또 저기 짧은 영화도 만드셨고. 네. 네. 그러면 호아킨 피닉스가 어떤 수상 소감을 했는지 영어로 들어보면 좋겠지만 한국어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부는 아니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 네, 그 중간부터 제가 좀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는 어느 하나의 국가도 사람도 인종도 어떤 종이나 성별도 타자를 지배하고 착취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연으로 들어가 자원을 약탈합니다. 우리는 소 한 마리를 토막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어미의 울음을 무시한 채 빼앗아 갑니다. 본래는 송아지를 먹이기 위한 어머니의 젖을 빼앗아 우리의 커피와 시리얼에 붓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류가 너무나 창의적이고 기발해서 우리의 사랑과 공감을 지표 삼아 지구의 모든 존재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를 막 얘기한 것보다는 소들이나 그 가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대한다 이 사람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그러니까 했고. 이분이 아까 비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식 축산 관련해서도 사실 되게 기후 변화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지난 1월에 있었던 다른 수상식 얘기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 건데 거기서는 직접적으로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네. 사실은 호아킨 피닉스가 이제 비건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기후변화 시위에도 많이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요. 예. 이번 시상식에서는 이제 강조했던 건 이 부분이고 저도 원래는 라떼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메리카노 마셔요. 그냥 왜냐면 라떼를 두유로 바꿔 드셔도 돼요. 뭐 근데 뭐 굳이 안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두유 라떼 이런 거 많이 마시더라고요. 생각하면은 요즘. 그 트위터에 좀 막 올라오고 그러는 게 이제 어미소가 막 음, 어린 소 쫓아가는 모습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거 이제 보면 불편한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보다 보면 진짜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인공적으로 임신을 시킨 다음에 네. 우유가 나오게 되면 뭐 낙태시키는 경우도 있다나 그러면 아무튼 맞아요. 송아지 나오면 그냥 바로 갖다 죽여가지고 그 송아지 고기로 팔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저는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는 농사 지셔가지고 보면은 소랑 같이 이렇게 돌봐주고 겨울에는 이제 봄에는 죽으라고 또 일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돌봄이 있고 이제 같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요즘은 공장식 축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인공적으로 막 했다가 뭐 송아지는 송아지대로 또 그냥 죽여버리고 뭐 이게 좀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많이 갔죠. 예. 지금 윤탁 쌤이 지난해 그 채식 중에서 페스코 베스테리언 도전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해산물, 유제품, 달걀 여기까지 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비건은 이제 유제품도 드시지 않고 달걀도 드시지 않고 해산물도 드시지 않지만 페스코 실천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유제품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잘은 모르니까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도 되게 채식 실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정확하게 문의를 하기 위해 동물의 박물결 대표님께 또 문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페스코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유제품은 또 빼고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소는 조개나 새우보다 더 고통을 느끼고 뭐 조개나 새우는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 없지만 소는 아닐 거다. 그리고 우유는 이제 암소를 지석쌤이 얘기해 주신 걸 그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소를 강제 임신을 시켜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송아지는 고기용으로 팔고 젖은 우유로 사람이 마시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비윤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호아킨 피닉스가 이런 뭐 비건이나 이런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이제 얘기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거리낌 없이 했는데 네. 사실 그 배경을 보면 호아킨 피닉스가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기후변화 관련된 시위를 하다가 체포를 당한 적도 있는데 이런 기후변화와 싸울 수 있는 많은 걸 위해 자기는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식습관을 바꾸는 거다. 그럼요. 맞아요.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운동이나 기후변화에서 육류나 유제품 산업이 별로 언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기후변화에 이게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왜 이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이제 수상소감을 얘기를 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좀 독려를 한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지난 1월에 있었던 다른 시상식, 골든글로브 시상식이었는데 네. 여기도 되게 이슈가 됐던 게 이 주최 측이 최초로 모든 참석자한테 완전 비건 메뉴를 대접했던 행사였어요. 네. 여기서 피닉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호주 산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개인 전용기에 대해서 비판도 했거든요. 개인 전용기.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용기를 타고 오는 네. 분들이 많나 봐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민항기보다 기름을 훨씬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는 건데 이런 거를 또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아, 나도 한 대 처분해야겠네. 죄송합니다. 네. 아, 지금 그럼 약간 스타들이 뜨끔했겠다. 근데 미국은 땅덩이 넓으니까 막 그 취미가 막 그런 거 있잖아. 비행기, 헬리콥터 막 이런 게 막 좀 취미이기도 하잖아. 한 가지 아이러니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해리슨 포드 취미가 경비행기 타고 이렇게 그래서 이 발언이 더 유명했던 게 그런 유명인들, 그러니까 환경운동가를 뭐 자처를 하는데 되게 개인 비행을 즐기고 뭐 하는 사람들을 좀 짚었다라는 걸로 좀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 호아킨 피닉스가 굉장히 좀 강인한 인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에서 거기 나왔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악역으로 나왔잖아요. 약간 좀 정신이 저는 온전하지 보질 못한 않아서. 황제로 나왔는데 어.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사실 이분보다 이분 형이 훨씬 유명했잖아요. 리버 리버 피닉스. 피닉스라고 미소년 느낌이고 이분 완전 좀 강인한 남성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 좀 보니까 또 이제 그 아까 제인 폰드 할 때도 가십할까 말까 엄청 막 안 했는데 이분의 부모님이 네. 호아킨 피닉스와 리버 피닉스의 부모님이 약간 히피 출신의 자유로운 영혼 네.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 원래 성이 바텀이었대요. 바텀 바닥. 근데 이 바텀이라는 성이 싫어가지고 네. 피닉스 멋있게 피닉스로 바꾸자고 저기 성을 피닉스로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집 분위기 자체가 원래 다 비건이었대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면 또 감수성이 이제 리버 피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요절하셨지만 데이트할 때 랍스터 같은 거 사먹은 거 같이 먹자고 여자친구 하니까 어떤 게 이런 걸 먹을 수 있냐 막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원래 약간 동물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네, 지구를 아끼는 마음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저희가 또 경제 팟캐스트를 지향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우유를 파는 두 번째로 큰 기업이 미국에서 네.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이름이 뭔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체품도 많이 나오고 이런 인식 때문에 나 안 먹겠다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실 낙농업 산업이 미국에서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유 뭐 유난 떠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영향을 미쳐서 판매량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관점에서도 그리고 예, 일전에 잘 말씀드렸던 봐셔야 것처럼 그 대체육 산업은 또 굉장히 주가가 뛰고 있잖아요. 비욘드 미트 이게 뭐 굉장히 또 스타벅스가 최근에 그때 우리 얘기했었나? 앞으로 비건 소세지 뭐 샌드위치 같은 걸 팔아보려고 그랬더니 네. 그러면 어디 그러다가 비욘드 미트밖에 없네 그래서 막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 그래서 ESG 투자 예. 관련돼서 또 주목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보시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뭐 보시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어느 산업이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걸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봉준호 감독님이랑 상을 이제 같은 장소에서 탔던 네. 이제 호아킨 피닉스 말고도 또 기생충이랑 또 기후변화 계속 연관이 또 될 것 같은 게 그 마크 러팔로라고 또 유명한 배우죠. 이분이 드라마 기생충에서 송강호 역으로 캐스팅이 아, 진짜? 네. 어. 네, 그래서 화제가 되는데 이분도 마크 러팔로도 자기 본인의 이제 그 직업은 환경운동가고 네. 이제 배우는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 우리 좀 소개를 해드렸죠, 그죠? 네. 예, 이분 네. 오래됐어요 하신지. 맞아요. 예. 어떤 좀 활동이 있었나요, 이분이?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스탠포드에서 그 마크 제이콥슨 교수라는 사람이 네.
이렇게 하면은 재생에너지 100%로 갈 수 있어라고 뭐 논문을 내놨는데 뭐 논문은 잘 안 읽잖아요. 이분은 유튜브 동영상에 이러이런 연구가 나왔는데 뭐 같이 뭐 보고 웹사이트는 여기고 이런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이 사람 뭐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도 꾸준히 하고 어벤져스 멤버잖아요. 헐크. 네, 그쵸, 예. 헐크. 그래서 어벤져스 멤버들하고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잘 안 됐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그 우리 아이언맨을 하는 그 로다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자기는 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해서 마크 러팔로 이분은 오래됐어요. 이거 다코타 파이프라인 관련해서도 목소리. 그때도 시위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마크 제이콥슨 스탠퍼드대 교수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 생각에라도 100% 가능하다. 옛날에도 그거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근데 약간 최근에 또 한 번 이슈가 됐더라고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뭐 좀 더 이제 업데이트하고 요번에 나온 그 연구 결과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투자를 하면 어차피 거기 나오는 전기 팔아서 다 수익이 회수가 되니까 돈도 안 든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해줬는데 친절하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이제 계속 푸시를 해봐야겠죠. 그 또 조시 게드라고 이제 그 겨울왕국에서 네. 눈사람 역할 있잖아요. 울라프의 울라프. 성우를 맡은 이제 그 코미디언이 있는데 네. 이분도 이번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후 변화는 과학적인 메시지잖아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침을 날렸어요. 기후 변화 부정론자들한테 기후 변화 부정론자들한테는 겨울왕국이 아니라 겨울왕국 아님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넌 프로즌 2가 아니라 넌 프로즌 2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일침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저희가 너무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얘기 하신 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좀 했지만 너무 이제 좀 식상해지고 있죠. 오히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 많은 얘기하고 있죠. 뭐 그 나무주연상 받을 때도 네. 되게 강조해서 얘기했었고 이번에는 뭐 상은 안 받아서 이제 뭐 발언은 안 한 것 같은데 꾸준히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같이 막 하자고 하는데 이제 항상 그 호응은 좀 뒤늦게 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2016년 때에서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네. 영화에서 나무주연상 수상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 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한번 소개를 해주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우리 또 유명하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수상소감에서 뭐라고 했냐면 2015년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촬영을 하면서 눈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남쪽 끝으로 내려가야 했다. 기후변화는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전 인류와 동물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럼 이분은 좀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에도 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소신 발언을 또 많이 하셨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전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요즘은 당연히 과학적인 사실 얘기하는 거고 워낙 심각한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더 자유로워지는 분위기는 굉장히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연예대상 시상식이라든지 영화 시상식에서 좀 이런 메시지를 하면 너무 그거를 갖다가 뭐라 하지 말고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 아까 골든글로브 시상식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주최 측, 그러니까 협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런 비건 메뉴를 대접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시상식에서 이러한 문화가 좀 정착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상식 음식도 좀 약간 비건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그렇죠? 뭐 골든글로브 같은 데는 원래는 약간, 스테이크랑 생선 요리 이런 걸 냈었대요. 네. 근데 골든글로브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제 뭐 비건 음식만 대접하고 막 그런다고 네,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호주 산불도 관련돼 있고 뭐 지금 고기 먹고 하는 게 또 여러 면으로 이제 지구에서 부담이 되니까 좀 건강에도 그렇고 적당히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기생충이랑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또 나와 있는 여러 환경적인 이제 일화와 기후 변화 얘기를 좀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시의적절한 주제라서 좀 재밌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봉준호 감독님이 앞으로 이제 러브콜이 쏟아질 것 같은데 기후 변화 관련 소식을 좀 다음 작품에서도 환경 메시지를 많이 담아주셨던 것처럼 반영을 해주시면은 봉준호 감독님의 재능이면 되지 않을까. 네, 되게 선한 영향력으로 좀 더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올릴 수 있겠죠. 희망해 봅니다. 네, 저는 그런 재능으로 기후 변화를 정면으로 한번 다뤄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생충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캠핑 갔던 가족이 돌아오는 바람에 스폰가요? 네, 아예 다 봤어요 지금은. 우리 전에도 요 정도는 얘기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영화를 꿈꾸는 거죠. 캠핑 때문에 돌아왔어.
와 보니까 막 그 일하는 사람들 난장판 막 술 마시고 놀고 있네. 그 앉아가지고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우리나라 기후가 바뀐 것 같다 이러면서 이 가난한 그 가족들과 일하는 분들이 술 먹고 돌아가신 놀고 분이 있는데 그런 토론을 진지하게 한다고요? 우리도 다 아이 부모인데 하면서 이렇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석쌤은 그런 확실히 감독을 안 하시길 잘했다. 훈훈한 그건 아니다. 대사도 치고 우리 그런 거- 기후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치고 동료를 하나 만들까? 이래서 쭉 제가 가다가 힘듭니다. 이제 만나서 노래도 하나 만들고 기후위기 해가지고 일천원님이 또 한번 일리노이, 남겨주시겠네요. 시카고, 뭐 기후위기 아, 이제 어쩌고 말이죠. 그 존경받는 1위가 되고 나니까 뭔가 이제 빨리 용기가 빨리 생겼어. 정리하시죠. 예.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나 막 시작하는데 아니, 끝이야?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김준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은 사람 없겠지 설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어쨌든 그 봉준호 감독님 축하드리고 네, 기후 변화 소식도 영화에서 좀 많이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오늘 녹음에 참여해주신 김지석 선생님, 김나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 참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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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